증권사에서 마음을 먹고 괴리율 조정이라도 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날 건데요. 그럼에도 저런 불타는 장에 올라타 수익을 먹고 나오는 수많은 개미들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우스토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요즘 핫한 원유 선물에 대해 롤오버 비용이란 과연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를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원유를 투자할 때 직접 선물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높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일반인이 쉽게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에 일반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원유 관련 ETF와 ETN을 매수하는데요. 과연 시장엔 어떤 원유 관련 상품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추적오차와 괴리율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금융에서 원유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총 19개의 종목이 나옵니다. 이를 운용하는 운용사별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총 8개의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각각의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ETF 상장지수 펀드인 제품과 ETN 상장지수 채권인 상품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ETF와 ETN의 차이점은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럼 총 5개의 ETF와 14개의 ETN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기업 합성 H를 제외하면 모두 WTI 서부 텍사스유나 브렌트유와 같은 원유에 투자를 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럼 KB자산운용의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1배짜리 상품과 2배짜리 상품으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는데요. 1배짜리 상품은 총 11개로 6개의 1배짜리 원유지수 추종 상품과 5개의 인버스 상품이 있으며, 2배짜리 상품은 총 7개로 4개의 레버리지와 3개의 인버스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미래에셋 대우의 상품의 경우 원유 선물, 혼합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는 2가지 원유 선물 WTI와 브렌트에 모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구성 비율은 매달 변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대표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모든 종목을 살펴보지 않는 이유는 여러 상품이 있지만 운용하는 운용사만 다르고 운용 방식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살펴볼 종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개의 종목으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1배짜리에서 플러스 1배, 마이너스 1배, 그리고 2배짜리에서 플러스 2배, 마이너스 2배의 종목입니다. 근데 왼쪽에 타이거 원유 선물 인핸스드 H라는 종목도 1배인데 왜 보는가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름이 뭔가 다르잖아요. 인핸스드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 이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라는 종목이고, 종목을 확인할 사이트는 코덱스 홈페이지입니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를 클릭해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WTI 원유에 투자하세요. 1년간 이 펀드에 매월 30만원씩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68.74%. 1배짜리 종목임에도 굉장히 암울한 수익이네요. 그럼 상품 정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이 길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자면, 이 종목은 WTI 원유 선물 가격으로 기초지수를 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으로 원유 현물이 아닌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래 빨간 박스를 보면 최근 월물로만 월물 교체하는 지수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롤오버를 할 때 어떤 월물로 롤오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의 월물이 6월물이라면 롤오버를 할 때 8월물이나 9월물로 점프하여 매수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달인 7월물로 롤오버를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 최근 월물을 선택적으로 교체하는 지수 인핸스드 인덱스라고 쓰여 있죠. 그럼 아까 살펴보기로 한 타이거 원유 선물 인핸스드 H라는 종목은 바로 다음 달로 롤오버를 하지 않는다는 건가?
궁금하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있다가 타이거 종목을 설명할 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빨간 박스, 환해지로 환율 변동 위험 최소화라고 쓰여 있는데, 환해지라는 것은 아래의 설명에도 쓰여 있듯이 달러가 비싸지던 싸지던 환율의 영향을 제외하고 오직 원유 선물의 움직임만 추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종목명에서 이미 쓰여져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종목들이 모두 가로 안에 H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게 바로 환해지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자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현재 원유 시장은 1개월 기준 콘탱고 시장이며 코덱스 WTA 원유 선물 HETF에 계속 투자할 경우 투자기간별 비용이 아래와 같이 투자 성과에 음의 영향을 줍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콘탱고란 간단히 현물보다 선물이 더 비싼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시장에서 지금 현물이 아닌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투자 성과에 음의 영향을 준다.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니 감안해라 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은 백어데이션으로 롤오버 비용이 음이 아닌 양의 영향을 주겠죠. 롤오버 비용은 그냥 콘탱고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빠지는 비용이다 라고 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롤오버 비용이나 콘탱고, 백어데이션과 같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연 이 ETF는 원유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성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비중도 알고 싶은데 비중은 안 쓰여 있어서 알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구성 종목을 보시면 WTI 크루드 F2006이라는 것이 보이죠? F라는 것은 퓨처스, 선물을 의미하고 뒤에 숫자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간은 2020년 4월 21일로 현재 이 종목은 5월이 만기인 6월물 크루드 오일 5계약을 가지고 있군요. 앞서 상품 정보에서 본 것과 같이 4월 21일이 만기인 이전에 가지고 있던 5월물을 팔고 바로 다음 달인 6월물로 갈아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미국 달러가 쓰여 있는데 마찬가지로 선물로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계약수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환해지를 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면 달러가 오르면 손실을, 내리면 이득을 보며 환율 변동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종목,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ETF가 남았군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 L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서 보유 종목을 확인하려면 홀딩스로 가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펀드 역시 원유 선물의 6월물을 가장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이네요. 결국 앞서 보았던 상품 설명과 같이 가장 가까운 WTI 원유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ETF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의 괴리율과 추적오차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추적오차는 실제 추종지수와 그것을 따라가려 하지만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이고, 괴리율은 ETF의 순자산 가치인 나브와 주식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속의 괴리율을 살펴보면 현재 상장된 원유 관련 ETF들의 공통점인데, 괴리율이 나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원유 ETN의 괴리율이 엄청나다고 떠드는데, 그것이 불안하시다면 한 배짜리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배짜리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의 분석이었습니다. 길었나요? 아직 레버리지와 인버스도 남았고 타이거도 남았는데 말이죠. 기본적인 사항들은 방금 살펴본 상품과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H입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그냥 보유 종목만 비교하겠습니다. 계약수가 차이나지만 구성 비율에 따라 다를 것이기에 무시하고 빨간색 박스 안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매수, 하나는 매도이죠.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는 6월물을 매수했고,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 H는 6월물을 매도했습니다. 인버스는 선물을 매도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앞서 이야기한 4가지 상품들의 보유 종목을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비율 100%인데 ETN도 최소 구성 종목이 5종목이라 실제로 저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어찌되었든 수익률은 선물 매도와 선물 매수 계약수의 비율을 조정하며 수익을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배짜리 상품은 2배짜리 상품보다 선물 계약수의 비율이 더 적겠죠? 그럼 앞서 눈여겨보았던 괴리율은 어떨까요? 아까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와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과의 비교인데요. 앞서 3에서 5% 정도만 났던 괴리율이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정말 미쳤죠. 이걸 증권사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마음을 먹고 괴리율 조정이라도 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날 건데요. 그럼에도 저런 불타는 장에 올라타 수익을 먹고 나오는 수많은 개미들이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골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타이거 원유 선물 인핸스드 H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핸스드란 영어로 강화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바로 다음 달의 원유 선물로만 롤오버 하는 전략에서 다른 강화된 전략을 쓰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용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다 같은 원유 ETF가 아니다. 변동폭이 작은 타이거 주목이라는 기사인데 롤오버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거 ETF는 최근 월물과 차근 월물의 가격차가 0.5% 미만인 경우, 바꿔 말하면 현재 5월물에서 6월물로 넘어가야 하는데 5월물과 6월물의 가격차가 0.5% 미만이면 6월물로 롤오버 했겠지만 이번엔 변동성이 엄청났기 때문에 0.5%보다 차이가 컸고, 따라서 6월물보다 멀리 있는 12월물로 롤오버를 하는 전략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다른 종목들과 달리 12월 원유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성 종목 중에 아까 살펴보았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ETF도 보유하고 있기에 6월물도 보유하고 있겠지만 구성 비중이 다르겠죠.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하는 원유였는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원유 가격의 방향에 따라 적절히 골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우가 없는 그날까지 흑우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